이건 또 뭡니까? 제2의 N번방. 이거 뭐 또 경찰이 수사를 하고 있다고요? 네, N번방과 유사한 성착취물을 공유하는 방이 텔레그램에 또다시 만들어졌고 지난해 말부터 만들어졌는데 이 방에 대한 판매, 유통 정황을 경찰이 확인해서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그래서 경찰이 지금 N번방의 판매자뿐만 아니라 소지자, 영상의 소지자라든가 시청자, 그리고 구매자들도 전부 추적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 JTBC 단독 보도를 통해서 드러난 건데 그 실체가 공개가 됐죠? 네, 맞습니다. 오늘 이 방송 전에 이 아이템이 선정됐다는 걸 알게 된 이 공다솜 기자가 본인이 취재했다는 거를 강조해달라고 얘기를 해준던데 이게 사실 좀 심각한 사건입니다. 실제로 저희 취재진이 피해자를 만나고 인터뷰도 했는데요. 이번 사건 같은 경우에는 판매자가 영상 목록을 만들어서 이 방에 올리고 가격을 제시하기도 하는 등 상당히 좀 좋지 않은 죄질을 보였습니다. 여성들의 사진뿐만 아니라 이 신상 정보까지 자세히 적혀 있어서 더욱 피해가 컸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또 다른 텔레그램 방에서도 같은 방식으로 유포가 이뤄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이 판매자 같은 경우에는 이 판매용이라고 하면서 건당 얼마를 받는다. 그리고 많이 받으면 심지어 할인을 해준다. 이런 식으로 마치 정상적인 상품을 파는 것처럼 이벤트까지 벌이고 있었다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정말 이런 소식을 계속 전해드리게 돼서 너무 좀 저희도 답답한데 자, 중요한 건 말이죠. 이 사건의 어떤 실체, 이 꼬리를 밟은 사람이 바로 피해자 본인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피해자는 자신의 이런 은밀한 영상들이 어떻게 유포되고 있는 걸 알게 됐을까요? 피해자의 얘기 잠깐 들어보시죠. 모르시는 분이 카톡이 왔는데 그냥 저한테 뭐 주권 만남 하신 적 있냐? 라고 물어보셔서 아니라고. 너무 성희롱적인 발언으로 카톡이 오기도 하고 모르는 사람에게 제 동영상이나 그런 사진을 보고 연락을 했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뭐 한 사람당 5만 원, 뭐 3명이면 10만 원 이런 식으로 어디 대학교, 누구 이름 실명이 거론이 되면서 사진과 신상 정보들이 이제 있었고 백화점 물건 고르듯이 이렇게 쭉 있었는데 그거 어렴풋이 보기만 해도 100여 명이 넘었었고 그게 다 몰카였었고 회사에 나가지도 못하고 사람들을 보지도 못하고 일단 대인기피증과 우울증, 걸릴 수 있는 정신질환은 다 걸린 것 같아요. 처벌을 받아도 그렇게 후련할 것 같지는 않아요. 잡혀면 이제 제 유포는 이제 그래도 안 되겠구나라는 안도감 뿐이지. 자, 그러니까 이 채팅방에 유포된 피해자의 연락처를 보고 생면부지의 남자가 본인에게 전화를 걸어왔다. 그렇습니다. 피해자가 자신이 전혀 모르는 남성이 전화를 걸어서 연락을 받고 나서야 알았는데 연락처만 노출된 것이 아니라 아까 인터뷰에서 보신 것처럼 이제 여러 가지 불법 촬영물들이 전부 유포가 되고 있었고 실제로 이것이 판매된다는 사실도 뒤늦게 알아서 피해자가 피해를 호소했습니다. 지금 그 카톡 대화 내용이 좀 나가고 있는데 저는 이상한 사람이 아니고요. 팬이라고 생각해 주십시오. 정말 이게 뭔 소리입니까 도대체. 예? 소장님, 그러니까 저는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이런 분은 길을 걷다가 어떤 모르는 사람하고 이렇게 잠깐 눈이 마주치면 그게 또 엄청난 공포감이고 위협일 것 같아요. 저 사람이 혹시 그 영상을 봐서 지금 이러는 걸까?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네. 아까 피해자께서 정확히 표현을 하셨어요. 대인기피증은 물론이고 걸릴 수 있는 모든 정신질환이 내가 다 걸린 것 같다. 그러니까요. 근데 저는 그게 조금도 과장이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런 어떤 비슷한 류의 충격을 받으신 여자분들은 아까 앵커께서 얘기하신 것처럼 대인기피증, 우울증 이런 거는 뭐 기본으로 깔려 있고요. 거기에 굉장히 감정이 무뎌지는 무감각한 상태가 된다던가 아니면은 정말 공포에 휘말리치는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라던가 이런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보다 어떻게 보면 정말 황폐화될 수 있는 영혼의 살인을 당했다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예. 그 정도의 충격을 안고 살아가고 계신 거죠. 그러니까 더 황당했던 게 직접 이분이 그 증거를 잡기 위해서 그 N번방에 직접 들어가가지고 흥정을 하면서 자신의 영상을 구매하는 이 증거를 잡기 위해서 정말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 얼마나 진짜 끔찍했습니까? 그런 상황 자체가. 자, 그런데 말이죠. 이런 피해를 입은 여성들이 방금 그 직접 말씀해 주신 그분 외에도 더 많다면서요.
100명이 넘는 것으로 일단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 이 30대 남성, 이 가해자죠. 이런 이 불법적인 일을 저질렀던 이 남성이 몰래 촬영해서 가지고 있던 영상으로 이제 파악되고 있습니다. 앞서 본 피해자도 이 남성과 2년 전에 만났을 때 불법 촬영을 당한 거고요. 이 경찰 수사 결과 이 남성은 휴대전화나 보조 배터리 형태의 카메라를 이용해서 100명이 넘는 여성을 불법 촬영한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참 이런 말씀을 전해드릴 때마다 생각나는 것이 저걸 만들고 파는 놈들도 문제지만 수요가 있으니까 저런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자, 아무튼 뭐 유포자, 판매자, 뭐 촬영자 다 처벌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지금 얼마나 유포됐는지도 계속 조사가 진행되고 있는데 현재까지 지금 말씀드린 텔레그램 방에서의 운영자가 있습니다. 2개의 방이 운영됐는데 그 운영자는 모두 같은 인물로 파악이 됐습니다. 각각 다른 아이디로 방을 만들어서 영상을 유포했는데요. 일단 이 판매 유통한 운영자는 경찰이 추적해서 검거했습니다. 문제는 불법 촬영자입니다. 피해 여성이 100명이 넘는 것으로 지금까지 확인이 되고 있는데 이 여성들을 불법 촬영한 촬영자가 실제로 경찰 수사가 시작되자 스스로 좀 극단적인 선택을 해서 목숨을 끊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마지막에 자신이 남긴 촬영한 불법 영상물들을 전부 인터넷에 유포를 했기 때문에 이러한 영상들이 다시 인터넷에서 여러 가지 메신저를 통해 유포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아니 그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 전에 유포를 해놓고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건 또 무슨 참 이게 어처구니가 없네. 살아서 죄값을 받아야죠. 자, 소장님 마지막으로요. 그러면 이렇게 좀 이런 식의 불법 촬영물을 SNS를 통해서 유포하는 이런 범죄들 네.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진짜?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인터넷에서 어떤 사실은 뭐 소아청소년 아이들이 굉장히 많았잖아, 피해자 중에. 그런 화면을 볼 때 보통 사람들 같으면 다 우리 가족도 생각나고 딸도 생각나고 누나도 생각나서 다들 가슴이 철렁하고 같이 무섭고 두려운 게 인간의 마음인데 지금 이걸 만든 사람이나 유포한 사람이 다 그런 거를 즐겼다는 거잖아요. 그런 걸 봤을 때 저는 굉장히 반사회적인 그런 성격을 가진 사람들이 많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번에도 보면 우리가 N번방에 있었을 때 사실 45년, 34년 이렇게 막 처벌받았거든요. 예. 근데 이런 걸 보면 지금 학습 효과가 잘 안 되고 있는 거죠. 알아서 그런 걸 보면서 학습을 받아서 이런 죄를 짓지 말아라라는 메시지가 통하는 사람이 있지만 안 통하는 사람이 있다라고 봐요. 그러니까 반사회적인 인격 장애를 가진 사람들은 그런 메시지를 잘 못 받아들이는 거죠. 결국에는 강력한 처벌을 통해서 본인의 죄값을 받는 것밖에 저는 없다고 봅니다. 변호사님, 지금 소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왜 이렇게 34년, 뭐 40몇 년 이렇게 중형을 선고받는다는 보도 지금 나가고 있는데도 왜 이런 일이 계속 되풀이되느냐. 짧게 좀. 그러니까 지금 만들어진 것들이 굉장히 이미 많다. 그러니까 조주빈이나 이런 사람들이 검거되기 이전에 이 사안도 마찬가지잖아요. 이전에 만들어 놓은 것들이 많고 그게 해외 사이트 같은 것들을 통해서 유통이 되기 때문에 이제 추가적으로 나오는 것들은 없을 것이고 줄어들 거라고 저는 예, 믿습니다만 앞으로도 한동안은 이런 것들이 좀 잠자고 있는 게 수면으로 드러나는 일은 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